총선이 엿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간 막말 공방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국 253곳 지역구와 47개 비례대표 의석의 판세를 상세히 분석했습니다. 유세 중인 후보나 선거운동원을 위협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유세장에 흉기를 든 남성이 난입하는가 하면 선거운동원이 취객에게 뺨을 맞기도 했습니다. 하수도 공사장에서 작업자 3명이 가스에 중독돼 숨졌습니다. 깊이 4m 지하 관로 사고 현장엔 황화수소와 일산화탄소 같은 유독가스가 가득했습니다. 서울시가 사실상 유흥업소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지만 일부 업소들은 조명을 끈 채 뒷문으로 손님을 받고 있습니다. 배짱 영업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중국 편을 드는 WHO가 사태를 망쳤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에 대해 WHO 사무총장이 코로나19를 정치 쟁점으로 만들지 말라고 발끈했습니다. 미국과 WHO의 감정 싸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중3과 고3 학생들이 온라인 개학을 했습니다. EBS 사이트가 마비된 것을 비롯해 곳곳에서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저희 채널A가 전국 지역구 253곳 전체 판세를 모두 분석해봤습니다. 규정에 따라 오늘부터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할 수 없지만 이미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개가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공개된 여론조사를 기본으로 하고 조사가 없는 지역은 각 당의 자체 판세를 참조해 만들어봤습니다. 여론조사는 후보 등록일 이후부터 어제까지 진행된 가장 최근 조사를 기준으로 오차 범위 내 지역은 경합으로 분류했습니다. 이 각 당의 자체 판세는 이견이 있는 곳은 경합으로 분류했고요. 이에 따르면 경합이 무려 90곳에 이릅니다. 민주당 우세는 107곳, 통합당 우세는 55곳입니다. 먼저 121석이 달린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판세를 강병규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이곳은 정치 1번지 종로입니다. 차기 대권 주자들이 경쟁을 벌이고 있는 종로를 비롯해 서울 지역 49개 지역구 곳곳에서 여야가 접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경합 지역만 25곳에 달합니다. 민주당은 20곳에서, 통합당은 4곳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수도권으로 범위를 넓히면 민주당은 65곳, 통합당은 10곳, 정의당이 1곳에서 앞서고 경합 지역은 45곳으로 늘어납니다. 경기도 16곳, 인천 4곳이 경합 지역입니다. 서울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복심으로 꼽히는 민주당 윤건영 후보와 지역구를 옮겨 출마한 통합당 김용태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중구 성동을에서는 민주당 박성준 후보와 통합당 지상욱 후보가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민주당 문명순 후보, 통합당 이경환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3파전을 벌이는 경기 고양갑에서는 가장 최근 조사에서는 심 후보가 앞섰습니다. 현역위원회 불출마로 40대 정치 신인들 간의 맞대결이 성사된 경기 용인정에서는 민주당 이탄희 후보와 통합당 김범수 후보가 0.1%포인트 차 초접전 양상입니다. 인천에서는 민주당 정일영 후보, 통합당 민경욱 후보, 정의당 이정미 후보가 3파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수도권 민심은 다른 지역에 비해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남은 기간 실수를 덜하는 쪽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후보 등록 마감일인 지난달 27일부터 어제까지 실시된 여론조사와 오늘 각 당 판세 분석을 토대로 한 만큼 오는 15일 실제 선거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번 분석에 사용된 여론조사는 140여 개로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사이트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4년 전 이변을 만들어낸 민주당은 이 의석을 지키겠다는, 통합당은 되찾아오겠다는 각오가 대단합니다. 현재 판세를 최수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부산은 18개 의석 가운데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6곳, 미래통합당이 12곳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6곳을 지키는 게 목표고 통합당은 2~3석을 더 얻는 게 목표인데요. 가장 최근에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와 조사 결과가 없는 지역의 경우 각 당에서 분석한 판세를 반영해 분석해왔습니다. 민주당은 2곳, 통합당은 9곳에서 앞서고 있고 경합 지역이 7곳이나 됐습니다.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부산의 미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또 다른 도약을 위해서 절실합니다. 부산이 통합당의 텃밭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 18분 모두가 다 당선이 되셔서 경합지역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부산 남구울은 초박빙 승부를 펼치고 있는데요. 지난 6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 박재호 후보와 통합당 이현주 후보가 45.5%로 동률을 이뤘습니다. 북강서갑에서 네 번째 맞대결을 펼치는 민주당 전재수, 통합당 박민식 후보 역시 오차범위 내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역 의원과 영입인재의 맞대결인 부산 북강서을에서는 정치신인 민주당 최지은 후보와 현역 통합당 김도 후보가 경합 중입니다. 부산 해운대을에서도 민주당 윤준호 후보와 통합당 김미애 후보가 초박빙 승부를 펼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공공기관 이전과 동남권 신공항을, 통합당은 부산 신항개발과 낙동강변 관광자원 활성화 등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소연입니다. 민주당과 통합당 각 당의 전통적 강세 지역인 광주와 대구 판세는 어떨까요? 예상을 빗나갔던 4년 전과 달리 양당은 내심 전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황아람 기자가 이어갑니다. 광주와 대구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전통적인 강세 지역으로 꼽힙니다. 4년 전 총선에서는 다른 당의 의석을 일부 내줬지만 이번에는 전 지역 승리를 노리고 있는데요. 광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4개 기관 최근 여론조사와 각 당의 판세 전망을 분석한 결과 민주당이 광주 8곳 가운데 7곳에서 우세를 보였고 한 곳에서는 무소속과 경합 중입니다. 광주 북갑의 경우 민주당 조호섭 후보와 무소속 김경진 후보가 오차범위 내 접전 중입니다. 광주에선 통합당 대신 민생당과 무소속 후보들과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구입니다. 통합당은 대구 선거구 12곳 중 10곳에서 우세를 보였고 수성갑과 수성을 2곳은 각각 민주당 무소속 후보와 경합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김부겸 민주당 후보와 주호영 통합당 후보가 맞붙은 대구 수성갑에선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입니다. 대구 수성을에선 통합당 이인선 후보와 무소속 홍준표 후보가 경합 중입니다. 대구 판세는 4개 기관 최근 여론조사와 여야의 판세 분석을 토대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황아람입니다. 이 충청과 강원은 총선 때마다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왔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선거구 절반 이상이 경합 지역입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충청권은 총 28곳의 선거구가 있습니다. 7개 기관 최근 여론조사와 각 당의 판세 전망을 분석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8곳, 미래통합당은 2곳에서 우세를 보였고 경합 지역은 18곳입니다. 전체 선거구의 3분의 2가량이 아직까지 승부를 알 수 없습니다. 전현직 의원이 맞붙은 충남, 공주, 부여, 청양에서는 민주당 박수현 후보와 통합당 정진석 후보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강원도 역시 경합 지역이 절반이 넘습니다. 선거구 8곳 중 민주당이 원주 갑과 원주 을 등 2곳에서 우세를 나타냈지만 나머지 6곳은 경합 중입니다. 민주당과 통합당의 양당 대결 구도 속에 무소속 후보 변수도 있습니다. 강릉의 경우 민주당 김경수 후보, 무소속 권성동 후보가 접전이고 통합당 홍윤식 후보가 추격 중입니다. 제주는 3곳의 선거구 모두 민주당이 우세를 보였습니다. 제주와 강원 판세는 각각 1개 기관의 최근 여론조사와 여야의 판세 분석을 토대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비례정당들 판세도 알아봐야죠. 어떻게 예측될까요? 성시온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비례의석 47석을 놓고 35개 정당이 유권자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발표된 여론조사 3개를 토대로 의석수를 계산하면 거대 양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이 13석에서 15석으로 엇비슷하게 가져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열린민주당 6석에서 8석을 포함하면 범민주당 계열 정당의 비례 의석수가 많아집니다. 정의당은 4석에서 7석, 국민의당은 3석에서 6석, 민생당은 0석에서 3석을 배분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는 어느 비례정당에 투표하겠냐는 질문에 미래한국당,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 순으로 응답자가 많았습니다. 지난 6일 하루 조사한 여론조사는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 열린민주당 순이었습니다. 또 다른 조사에선 정의당 지지율이 열린민주당을 다소 앞섰습니다. 견제할 수 있는 힘을 우리 미래한국당과 미래통합당에 주실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반이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국민을 지켜줄 수 있는 정부가 국민을 지켜줄 수 있는 정당이 어느 정당인지를 현명하게 판단하셔가지고 지지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지정당이 없거나 모른다는 대답도 15.7%에서 28%까지 나와 투표함을 열 때까지 결과는 알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성시온입니다. 자, 선거가 일주일도 안 남았지만 각 정당 막판 반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정당별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미래통합당 후보들의 막말 논란에 불을 붙인다는 전략입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일제히 나서서 미래통합당을 막말 정당이라고 집중 공격하면서 자신들의 목표는 과반 의석으로 높였습니다. 김철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을 막말 정당으로 규정하며 총공세를 펼쳤습니다. 야당 후보들이 눈도 깜짝이지 않고 이런 막말 퍼레이드를 펼치는 것은 참으로 염치 없는 국민 무시 행위입니다. 막말 정치인에게 공천을 준 황교안 대표의 사죄를 요구하며 막말 세력을 심판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적폐 막말 세력의 구태와 폭거를 심판해야 대한민국의 새로운 내일을 열 수 있습니다. 그제 김종인 통합당 총괄 선대위원장을 돈키호테에 황교안 대표를 에마에 비유했던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자신의 발언은 막말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건전한 비판과 해악도 막말과 혐오 발언이라고 간주하고 규정합니다. 통합당의 막말 논란에 민주당 지도부는 과반 득표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1당이 되고 더불어시민당과 함께 과반수를 넘겨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끌어갈 수 있는 승기를 잡았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전체 의석 121석 중 4분의 3에 달하는 92석을 차지하겠다며 수도권 유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 이렇게 막말 논란으로 공격을 받고 있는 미래통합당은 빠른 인정과 사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된 후보들을 바로 제명하고 김종일 총괄선대위원장이 3차례 허리 숙여 사과했습니다. 여기에 막판 카드로 모든 대학생들에게 100만 원 코로나 특별 장학금을 주자고 제안했습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긴급 기자회견을 연 김종인 통합당 위원장이 후보들의 막말에 허리 숙여 사과했습니다. 공당의 국회의원 후보가 입에 올려서는 결코 안 되는 수준의 단어를 내뱉은 것입니다. 당을 포기할까도 생각했다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후보자와 당 관계자들에게 각별히 언행을 조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런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약속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젯밤 황교안 대표가 사과한 데 이어 총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속한 수습에 나선 겁니다. 매우 부적절하고 또 잘못된 인식이라고 하는 점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김 위원장은 특별 재난 장학금을 제안하며 반전도 꾀했습니다. 지금 당장 즉시 정부는 모든 대학생과 대학원 학생들에게 1인당 100만 원씩 특별 재난 장학금으로 지급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아르바이트가 줄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을 지원하겠다는 건데 2에서 3조 원가량의 예산이 들 걸로 전망했습니다. 오후에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을 돌며 조국 심판론을 이어갔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민생당과 정의당, 국민의당의 막판 전략은 무엇일까요? 10대와 20대 젊은 층에게 표를 호소하고 있는데 젊은 나이일수록 특정 정당 지지자가 적을 거라고 판단한 거겠죠. 강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교 폭력, 입시 지옥, 꼰대 정치, 학벌주의가
만 18세 유권자들의 망치에 우르르 무너집니다. 하나, 둘, 셋. 정의당은 이번 총선에서 생애 첫 투표를 하는 만 18세 청소년들에게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정의당은 만 18세 청소년 참정권 쟁취를 위해서 헌신해온 정당입니다. 정의당에게 소중한 한 표 부탁드립니다. 앞서 7일에는 코로나19 피해 대학생 간담회를 열고 계약을 못해 수업권이 침해된다며 등록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민생당은 청소년들로 붐비는 저녁에 서울 목동 학원가를 찾았습니다. 학생들의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피켓 홍보전을 벌이며 당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18세 유권자들이 지금 상황이 그런 고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온라인 수업으로 또 이렇게 대체가 됐고 수능도 연기돼서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국토 대종주를 9일째 이어가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만 18세 청소년을 향해 자신의 손으로 미래를 결정하라고 말했습니다. 또 누가 파퓰리즘에 의해서 지금 돈을 막 뿌려서 미래 세대에게 다 빚을 떠넘기는 세력인지 아마도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정당들이 앞다퉈 10대와 20대 표심 잡기에 나선 건 무당층 비율이 다른 연령대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만 18세에서 29세 무당층 비율은 42%로 다른 연령대보다 높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남은 기간 선거운동이 중요할 텐데 선거운동하는 게 위험한 일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의 유세 현장에 5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난입했다 체포됐습니다. 유세 차량 확성기 소리가 시끄러워서 화가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서채리 기자입니다. 사복 경찰관들이 중년 남성의 몸을 누른 채 움직이지 못하게 제압하고 있습니다. 한 경찰관이 남성의 팔을 붙들고 있는 동안 다른 경찰관들은 바닥에 떨어져 있는 흉기를 치우고 무전기로 지원을 요청합니다. 오세훈 죽이겠다 그러면서 뛰어나오면서 주변에 계신 분들은 칼 들고 있는 것 때문에 많이 놀라셨죠. 현장 주변 차량 블랙박스에는 오세훈 후보를 태운 유세 차량이 지나가자 흉기를 든 50대 남성이 뒤따라가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경찰관들은 남성 뒤에서 금속 파이프를 집어들고 빠르게 포위망을 좁혀갑니다. 당시 오세훈 후보의 유세 차량은 이곳에 잠시 멈춘 상태였는데요. 흉기를 든 남성은 오 후보와 5m 떨어진 지점까지 접근했다가 체포됐습니다. 오 후보와 선거운동원 가운데 다친 사람은 없었고 선거 유세도 바로 재개됐습니다. 체포된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야간 근무 뒤 퇴근했는데 유세차 확성기 소리가 시끄러워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정신질환이 있다고도 주장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특수협박 미수 혐의로 입건하고 범행 동기와 정신질환 이력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서채리입니다. 선거운동원을 폭행하는 사건도 많습니다. 시끄럽다고, 정치 성향이 다르다고, 선거운동원을 괴롭히는 이유도 갖가지입니다. 배영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남성이 선거 유세 차량에 올라타 손으로 X 표시를 합니다. 만류한 후보를 밀치는가 하며 선거운동원 뺨까지 때립니다. 술에 취한 남성은 40분 넘게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누가 함부로 여기서 너네가 운동을 해. 이제 이런 발언들을 쏟아내고 여성 운동원들은 다니기가 무섭다. 부산에서도 술에 취한 남성이 후보자 피켓을 밟고 선거운동원을 폭행하다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시끄럽다는 이유로, 정치 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선거운동원에게 시비를 걸거나 폭행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선거 캠프 입장에선 한 표가 아쉬운 상황에서 맞대응하기도 어려워 참고 넘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적극적인 대응은 몸으로 같이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피해가 나오니 저희들은 더 경각심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죠. 현행법상 후보자나 선거운동원을 폭행 협박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국내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는 30명대로 줄어들었습니다. 7,000명에 가까운 확진자도 완치돼 격리가 해제됐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완치 판정을 받고 귀가한 이들이 다시 재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껏 이런 환자만 70명이 넘습니다. 완치자 관리도 필요해 보입니다. 배우미 기자입니다. 입소자와 직원 68명이 집단 감염됐던 푸른 요양원입니다. 확진자 중 절반가량이 완치 판정을 받고 요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4일 입소자와 직원 7명이 재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오늘 11명이 추가로 재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어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퇴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20대 충족이 돼서 나오신 퇴원하신 분들. 대구시도 비상입니다. 완치 판정을 받고 격리가 해제된 4,700여 명을 조사해보니 316명이 의심 증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안에 316명 모두 재검사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껏 집계된 완치 후 재확진 사례는 74건. 지역사회 활동을 통해 타인에게 전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방역당국은 원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격리 해제 이후에 격리 방침, 검사에 대한 기준, 그리고 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그 관리 지침을 보완하는 것들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역당국은 격리 해제자 관리 지침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입니다. 유흥주점뿐만 아니라 일반 술집도 새로운 감염 경로로 떠올랐습니다. 강남 유흥주점에 이어 서울 설해마을과 이태원에 위치한 술집들에서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공성근 기자입니다. 서울 설해마을에서 10년 동안 영업을 이어온 유명 주점입니다. 평소 손님이 가득 찼던 주점은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면서 그제부터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지난 30일 처음 증상을 느꼈던 40대 주점 사장은 그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주점에서 일하는 20대 종업원과 지난 3일 방문한 손님도 추가로 감염됐습니다. 이 주점을 방문했던 사장의 부인도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미국에서 먼저 감염된 부인이 지난달 무증상인 상태로 귀국해 뒤늦게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편이 확진이 되니까 자기도 이제 바로 검사를 받은 거죠. 현재 있는 동선으로 보면은 미국에서 입국한 분이 무증상 감염자이지 않았나. 주점 사장은 증상을 느끼고도 자신의 주점과 인근 음식점을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 수원에 사는 20대 남성도 주점 손님과 접촉했다가 감염돼 주점 관련 확진자는 모두 5명으로 늘었습니다. 현재까지 접촉자는 총 200명으로 파악되었으며 저는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 이태원 주점에서 일하는 종업원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주점이 있는 만큼 방역당국은 역학조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역학조사에서 직업을 프리랜서로 속이고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까지 숨겼던 30대 여성은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서울시는 해당 유흥업소로부터 입수한 고객 장부를 토대로 역학조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서울시는 이런 우려 때문에 유흥업소 영업을 오는 19일까지 금지시켰죠. 시행 첫날인 어제 저희 기자가 금지 지침이 잘 지켜지는지 밤에 서울 유흥가를 돌아봤는데요. 우려했던 그대로였습니다. 김지혁 기자입니다. 30대 여성 확진자가 일했던 유흥업소 인근. 대형업소가 밀집해 있는 서울 강남의 새벽거리입니다. 유흥업소마다 영업 중단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있고 인적은 뚝 끊겼습니다. 대형 유흥주점 인근을 30분 정도 서성해봤습니다. 건물에서 종업원으로 보이는 여성이 나오고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남성들도 보입니다. 군사작전을 하듯 은밀히 대화도 나눕니다. 손님인 척 다가가자 의심하는 듯한 반응을 보입니다. 여기 영업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더 많은 대화가 오간 뒤 답변이 바뀝니다. 단속 때문에? 단속이 빈번한 강남 지역을 벗어나면 영업 중인 유흥업소를 찾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환하게 간판불을 밝힌 업소에 손님인 척 들어가 봤습니다. 영업하세요? 단속 걱정은 하지 말라며 오히려 안심시킵니다. 오늘 막 가죽 세게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형님 이제
들어오시면 이제 예쁜 사람들. 단속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유흥업소도 있습니다. 아니 어차피 저희가 받으면 어떻게 보면 가방 끄고 카드를 내리고 해야 돼. 그래서 카드 어떻게 내려? 업무진 사람 그냥 알아요.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집중 점검을 벌인다는 방역 지침을 비웃기라도 하듯 일부 유흥업소는 단속을 피해 버젓이 영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보건기구 WHO의 지원금을 끊겠다고 압박하자 WHO 총장이 발끈했습니다. 더 많은 시신을 원하는 것이 아니면 정치 쟁점화시키지 말아라.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첫 발병 보고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연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 트럼프 대통령의 지원금 중단 경고에 작심한 듯 날을 세웁니다. Please don't politicize this virus. 그러면서 시신 주머니 발언까지 합니다. And if you want to have many more body bags, then you do it. 하지만 지원금과 관련해선 계속 지급해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But I use this opportunity to thank and appreciate the people and government of the US for their generous support. 중국도 세계보건기구 감싸기에 나섰습니다. 美方表示将暂停向世界卫生组织缴纳会费，将对国际抗疫合作产生消极影响。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보건기구가 오히려 정치화하고 있다며 재반박에 나섰습니다. Everything was, I said, China-centric. So when he says politicizing, he's politicizing. That shouldn't be.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세계보건기구를 압박했습니다. We take taxpayer money and give it to them for the benefit of America. We need to make sure it's delivering on those taxpayer dollars.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의 친중 논란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미국은 뉴욕주 사망자가 또다시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사회적 거리 문제 때문에 폭행 사건까지 일어납니다. 미국 상황은 윤수민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10대 소녀들에게 다가가는 한 남성. Yeah, we're leaving. Please, let's not touch at each other. No, I'm not calling you anything, sir.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는다며 다툼을 벌이더니 폭행까지 합니다. 결국 의사인 이 남성은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These are grown people who assaulted young people, kids, and we need to deal with it like that. That has to be stopped. 미국 콜로라도주에선 경찰이 한 남성에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았다며 함께 공놀이를 하던 6살 딸 앞에서 수갑을 채웠습니다. But apparently that is not allowed by Brighton. According to our police, he's being taken away. 하지만 경찰은 과잉 진압 논란이 커지자 결국 사과했습니다. 실업률 상승 속에서 범죄 발생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도심의 고가 상점들은 모두 유리창을 이렇게 나무 판자로 막아놨는데요. 강도나 폭동에 대비해 안에 있는 고가 상품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예 이렇게 매장 전체를 봉쇄한 것도 있습니다. 실제 뉴욕시에선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강력범죄와 절도 사건이 75% 증가했습니다. 뉴욕주의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하루 사이 779명이 증가하며 또다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전체 확진자도 43만 명을 넘긴 가운데 하루 신규 확진자 증가 곡선은 완만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Right now it's flattening. The number of patients hospitalized is down. 뉴욕주는 사망자가 지난 2001년 9.11 테러 당시 희생자보다 2배 이상 많은 6,200여 명이라며 주내에 조기 개항을 명령했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오늘도 181명의 확진자가 나온 도쿄는 혼란스럽습니다. 아베 총리가 긴급 사태를 선언한 후 감염자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도쿄 김범석 특파원입니다. 도쿄의 한 백화점. 긴급 사태가 선언되자 어제부터 영업을 자체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 백화점은 식품관의 문을 열었습니다. 백화점 전체 영업 중단을 요청하려는 도쿄도와 이를 반대하는 일본 정부 사이에서 시민들은 난감합니다. ちゃんとコミュニケーションを取ってきちっと統一してほしいと思います. 이런 이발소와 미용실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도쿄도는 사람들이 몰리는 장소라며 영업 중단을 요청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며 제외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쿄도지사는 연일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スピード感と、それから面積、それらも考えながら効果のある方法でもって。 반면 정부는 경제 피해 최소화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そして政府対策本部長は総合調整を行うことができる。このようにされています。 보상 문제에서도 긴급 사태가 선포된 7개 지자체는 개별 사업자 보상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도 도쿄에서만 181명이 감염되면서 전체 코로나19 확진자가 5,800명을 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사카 인근의 와카야마현은 7개 지역 주민들이 방문할 경우 2주간 자택대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고 아이치현은 자체적으로 긴급사태를 선언하는 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나는 중국인이 아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동양인 혐오 현상이 일어나자 등장한 티셔츠죠. 정작 중국 내에서는 일부 외국인들이 중국인들에게 차별이나 혐오의 대상이 되는 일도 일어납니다. 베이징 권우혁 특파원입니다.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에서 판매되고 있는 티셔츠입니다. 중국인으로 오해받기 쉬운 한국인과 일본인에게 최고의 제품이라는 상품 설명도 있습니다. 다른 쇼핑몰에는 나는 중국인이 아니라 한국인이다 등 다양한 문구도 적혀 있습니다. 특히 대만에선 대만인이라고 적힌 가방 등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当他们讲中文的时候啊，很容易被别人认定他们是中国人之类的，然后会怕在国外会被不友善的对待。 이와 관련해 중국 관영 매체는 인종차별을 더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에선 간호사를 폭행한 외국인 등 외국인 추태를 다룬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排队，然后我们在这等了这么久，然后外国人直接就插队。 아울러 SNS에선 마스크를 안 쓰거나 단체 모임을 갖는 등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한 외국인들이 혐오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방역 수칙을 위반한 외국인들을 쓰레기에 비유하며 분리수거해야 한다는 외국인 비하 만화까지 등장했습니다. 해외에서 중국으로 역유입된 감염자는 하루 사이 61명이 증가해 1,10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역유입 사례가 증가하면서 중국 내 외국인에 대한 반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권호혁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와 함께 손 소독제도 생활 필수품이 됐죠. 소비자들의 구매 심리를 악용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소독 효과도 없는 가짜 손 소독제를 대량 유통한 겁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차량 유리를 닦는 용도로 쓰이는 워셔액 제조 공장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확산되자 이 공장에선 워셔액을 만들 때 쓰던 장비와 재료로 손 소독제를 만들어 팔았습니다. 2톤 제조하는데 에탄올이 한 600리터 정도 들어가면은 그 에탄올 함량은 한 30% 미만이겠네. 네. 식약처 기준에는 에탄올 함량이 55에서 70%여야 소독 효과가 있다고 돼 있지만 기준에 못 미치는 가짜 손소독제입니다. 지난 2월부터 이 공장에서 만들어 판 가짜 손소독제는 8만 병, 시가로 4억 5천만 원에 달합니다. 이 가짜 손소독제 제품은 알코올 대신 물을 섞어 이 알코올 농도가 기준치의 3분의 1 수준인데요. 이 정상 제품에서 맡을 수 있는 알코올 냄새도 거의 나지 않습니다. 서울시가 시중에 판매 중인 손소독제의 성분을 검사한 결과 18개 제품 중 7개가 함량 미달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56만 병, 금액으로는 3억 원 정도. 서울시는 가짜 손소독제를 만들어 판 업체 7곳을 적발하고 이 중 3곳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지훈입니다. 사실만 짚어드리는 팩트맨입니다. 요즘 코로나19 감염 걱정에 엘리베이터 버튼에 구리 항균 필름이라는 걸 붙이죠. 효과가 정말 있는지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스튜디오로 이동해서 따져보겠습니다.
시청자 제보에 따르면 구청에서 항균 필름을 나눠주며 소독제로는 닦지 말라고 했다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그래서 제조업체 측에 물어봤는데요. 구리 성분의 필름을 소독제로 닦으면 부식돼 기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항균 필름을 소독하려고 소독제를 뿌리면 환기가 잘 안 되는 엘리베이터 특성상 호흡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도 버튼이나 손잡이는 일회용천이나 수건으로 닦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구리 성분 항균 필름이 정말 코로나19 바이러스 항균 효과가 있는지 궁금하다는 문의도 많은데요. 일단 구리판 자체로 볼 때 항균력이 있다는 연구 결과는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플라스틱에서는 72시간, 스테인리스에서는 48시간, 구리에서는 4시간이면 사라졌는데요. 하지만 항균 필름은 구리판채 묻히는 게 아니라 구리 이온 성분 등으로 만든 건데 함유량도 제각각이고 코로나19에 대한 구리 이온 성분 필름의 효과를 두고는 과학적 검증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세균에 대해서 약간의 저항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더 알려져 있었지만 구리 이온이 똑같은 그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주장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손잡이나 버튼을 만진 직후 손을 깨끗이 씻는 개인위생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사항은 팩트맨에 제보 부탁드립니다. 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 이 비보이 댄서도 이 속옷 가게 사장님도 오토바이를 타고 음식 배달을 나갑니다. 코로나19로 일자리도 가게 매출도 떨어지면서 먹고 살기 위해 이른바 투잡을 뛰는 건데요. 이들의 고단한 하루를 함께했습니다. 김진희 간다 시작합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무급휴직을 권고받는 직장인들과 예술업계 종사자들까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투잡을 해야만 하는 현실을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시장에서 10년째 속옷 가게를 운영 중인 43살 강무성 씨.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확 줄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쓰고 있는 마스크 1,000원입니다. 마스크 1,000원씩이요. 봄 신상품도 들여놓고 손님 맞이 준비를 해봤지만 손님들이 갑자기 끊긴 것입니다. 제가 이제 애가 있고 가정이 있다 보니까 가게세, 전기세, 수도세, 각종 세금 감안을 하더라도 30만 원을 일단 팔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고정 지출과 생활비 감당이 어렵다 보니 2달 전부터는 일찍 가게 문을 닫아버리고 음식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늦은 밤까지 6시간 넘게 배달해 손에 쥐는 건 5만 원 남짓. 비가 오는 등 날씨가 좋지 않으면 그마저도 벌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오늘은 12개 있네요. 56,700원이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받아가는 건 한 46,000원? 그 정도 선일 것 같아요. 3개월 있으면 끝나겠지? 아니, 한 6개월은 갈 거야. 이게 예측이 안 되니까요. 거기서 더 불안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투잡을 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빠 간다. 아빠 다녀올게. 36살 최정길 씨도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본업은 비보이 댄서지만 대부분의 예술문화 공연들이 중단되면서 수입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수입이 0이에요, 0. 돈을 벌려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 하고 싶죠. 일 안 하는 것보다 이렇게라도 만 원이라도 벌고 가는 게 이게 어디냐 이렇게 생각하려고 노력을 진짜 많이 해요.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10시간가량의 배달 아르바이트를 마친 뒤 연습실로 향합니다. 연습을 쉴 순 없습니다. 이 배달 끝나고 와서 또 하려고 그러면 진짜 이게 힘들어요. 빨리 진짜 집에 가고 싶어요. 근데 연습이 진짜 생명이거든요. 성악가인 아내도 공연 중단으로 수입이 없는 상태입니다. 남편의 배달 일이 걱정되지만 말릴 수 없었다고 합니다. 사실 선택지가 없잖아요.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진정되셔서 다 이제 본업으로 살았던 그런 삶으로 돌아가는 게 제일 바라는 일이고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투잡, 쓰리잡에 나서신 분들 힘이 드시겠지만 이 어려운 시기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김진희 간다의 김진희입니다.
네, 지금 보셨지만 이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1%대도 미치기 어렵다는 어두운 전망을 내놨습니다. 코로나19로 촉발된 세계 경기 침체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심각할 거라고도 했는데요. 현금을 보유해야 버틸 수 있다는 것을 경험으로 아는 기업들은 비상대책에 돌입했습니다. 박정석 기자입니다. 국내 유통업계 1위 이마트는 2013년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2,340억 원을 주고 산 땅을 최근 처분했습니다. 지난달 이마트가 8천억 원에 매각한 마곡 도시개발구역 부지입니다. 당초 대형 쇼핑몰을 지으려 했지만 계획을 바꾼 건데요. 기업 재무구조 개선과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해서입니다. 다른 법인에 출자했던 주식을 처분하는 기업도 늘었습니다. LG전자는 지난 2월 해외 계열사 LG홀딩스 홍콩 지분 6,688억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LG홀딩스 홍콩은 중국 베이징 트윈타워를 운영하는 법인 지분을 보유한 곳입니다.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굳이 매각해서 이제 재무구조 개선 이런 데 자금은 투입을 하고 1970년대 국내 최초로 아이스크림 콘을 개발하며 다양한 빙과류 제품을 선보였던 혜태제과. 최근 아이스크림 사업을 경쟁사인 빙그레에 1,400억 원대에 넘겼습니다. 주요 사업까지 팔면서 곳간 채우기에 나선 겁니다. 지난 7일까지 유형자산 매각을 공시한 기업은 모두 29곳. 이들이 판 자산은 1조 5천억이 넘는 규모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배 넘게 많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경기 침체가 심화되면서 기업들이 전방위적으로 현금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국내 면세점 1, 2위인 롯데 신라 면세점이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권을 포기했습니다. 한때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릴 정도였던 면세점 사업권을 포기한 이유, 박지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하늘길이 끊긴 인천국제공항. 출국자는 하루 평균 2,000명을 밑돕니다. 국제 항공편이 줄어들면서 인천공항 출국장도 이렇게 한산한데요. 결국 중소면세점뿐 아니라 대기업 면세점들도 줄줄이 사업권을 반납하고 있습니다. 국내 면세점 1, 2위인 롯데 신라 면세점은 최대 10년짜리 사업권에 대한 우선 협상 지위를 포기했습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크게 줄어든 만큼 임대료를 낮춰달라고 요구했지만 인천공항공사 측은 공정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제 공식적으로 포기한다는 문서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부터 이제 새로 협상이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롯데와 신라에 이어 중소면세점인 그랜드 면세점도 사업권을 포기하면서 인천공항은 총 5개 구역 사업자를 다시 선정해야 합니다. 일단 다음 순위 사업자와 협상하게 되는데 임대료 기준은 그대로여서 계약 체결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현재로선 재입찰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한 면세점 관계자는 채널A와의 통화에서 같은 조건으로 재입찰이 나오면 또 유찰될 확률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롯데 신라 면세점 등과 함께 사업권을 획득한 현대백화점 면세점은 예정대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오늘 아침 중학교,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온라인 개학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처음 있는 일이지만 준비할 시간은 있었는데 곳곳에서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그런데 유은혜 장관, 이것도 자산이라고 말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온라인 개학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틀어드릴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개학식 영상 보니까 어때? 좋은데 하고 싶어요. 중고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원격 수업이 시작된 첫날, 학생과 교사들이 교실이 아닌 컴퓨터 화면에서 만났습니다. 지난달 2일로 예정됐던 개학이 미뤄진 지 38일 만입니다. 빨리 뵙고 싶어요. 선생님도 빨리 보고 싶어요. 하지만 화상 연결 프로그램에 접속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이 100명인 탓에 수업에 애를 먹는가 하면 개학식을 2차례로 나눠 진행한 학교도 있었습니다. 다 얼굴을 보여주기 싫은가 본데? 선생님 목소리 들려? 아직 5명 친구가 안 와서 조금만 더 기다려봅시다.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이 현실화되면서 학생과 교사 모두 혼란을 겪었습니다. 또 선생님께서
8시에 수업을 시작한다 얘기하셨는데 갑자기 또 아니라고 좀 빨리 알려줘야 되는데 하루 전날만 해도 선생님들이 모르고 있다는 게 좀 소리가 실시간으로 들리지 않고 약간 1초 정도 늦게 들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움직임도 좀 자연스럽지 못한 것 같고요. 수업 자료가 탑재된 EBS 온라인 클래스 중학교용 사이트는 같은 시간 많은 학생이 몰리면서 1시간 넘게 마비됐습니다.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과 경험 역시 우리에게는 자산이 될 것이며 교육부가 스마트 기기가 없는 학생들에게 장비를 지원하면서 출석률은 99%를 기록했지만 접속 장애 해소를 비롯해 원격 수업 장기화에 대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공군 현역병사가 선임병의 수능을 대신 치러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수험표에 다른 사람 사진이 붙어 있는데도 감독관이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후임병은 유명 대학 학생이었고 선임은 좋은 성적을 얻었습니다. 이상한 기자입니다. 서울 유명대학에 다니던 공군병사 A씨는 지난해 11월 수학능력 시험을 다시 치렀습니다. 선임병이던 B씨의 부탁으로 대리시험을 본 겁니다. 수험표에는 분명 선임병 B씨의 사진이 붙어 있었지만 감독관에게 걸리지 않았습니다. 매교시 응시원서와 수험표, 신분증을 대조해 대리응시자를 잡아내야 하지만 실패한 겁니다. 사진이 군인들이다 보니 군대와 살이 쪘는지 아니면 더 말랐을 수도 있고 최대한 비슷하게 뭘 꾸미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선생님들도 진 것 같고. 이 같은 사실은 지난 2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알려졌고 군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대리 시험을 부탁한 경사는 지난 3월에 전역을 했습니다. 그 정도는 지금 민간경찰에서 계산했습니다. B씨는 A씨가 받은 수능 성적으로 서울 지역 3곳에 지원해 유명대학 한 곳에 합격했습니다. 하지만 부대 내에 소문이 퍼지자 최종 입학 등록은 하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입시 과정에서 B씨는 A씨에게 대학 한 곳에 면접까지 부탁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거절당하자 자신이 직접 응시했다 떨어졌습니다. 지난 2004년 이후 15년 만에 수능 대리시험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감독체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상현입니다. 부산의 하수도 공사장에서 작업자 3명이 숨졌습니다. 깊이 4m 지하 관로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곳에서 사람에게 치명적인 황화수소와 일산화탄소 같은 유독가스가 나왔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땅속 아래 하수도관에서 소방대원들이 구조 작업을 벌입니다. 사고가 난 건 오후 3시 22분. 부산 사하구의 하수도 공사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유독 가스에 질식됐습니다.
소방대원들이 구조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3명 모두 숨졌습니다. 숨진 사람들은 모두 중국 교포로 알려졌는데 4m 깊이 땅속에 내려가 하수 도관을 설치하던 도중 변을 당했습니다. 한 분이 먼저 들어갔는데 소식이 없어가지고 두 분이 또 추가로 또 들어갔는데 또 두 분도 소식이 없어가지고 친구가 이들이 일하던 지하 관로에선 황화수소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등이 검출됐습니다. 모두 유독가스로 특히 음식물 쓰레기가 썩으면서 발생하는 황화수소는 사람에게 치명적입니다. 코를 찌르는 듯한 냄새와 함께 피부에 통증이 느껴지고 일정 농도 이상이 되면은 즉시 사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사고가 난 공사장은 부산시가 발주한 것으로 지난 2015년부터 시작돼 오는 6월 마칠 예정이었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시공사를 상대로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네,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자, 이재명 기자, 이 독립투사의 손녀들이 오늘 미래통합당 유세에 등장을 했어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민주당 쪽에서 이번 총선은 한일전이다 이런 프레임을 내걸자 독립투사의 손녀들을 전면에 내세운 겁니다. 우리 보고 친일 정당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여기 두 분 보세요. 윤기경 원장님, 김은성 의원님 누구 손녀입니까? 독립투사의 손녀 아닙니까, 여러분? 네, 이 통합당을 두고 이 친일 정당이다. 이거 이제 대학생 단체들이 그동안 많이 주장을 해왔던 건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선거가 코앞에 다가오면서 민주당 지도부가 직접 나섰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이번 총선을 두고 현대사를 바로잡는 선거다 이렇게까지 주장하더군요. 옛날에 조폭들이요 팔에다가 문신을 하면서 착하게 살자. 미래당은 무슨 미래당입니까? 지금까지 해온 게 전부 다 발목 잡기, 토착 외구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네, 저 토착 외구 저 단어가 요즘 들어 인터넷에서 진짜 많이 보여요. 자, 한일전 프레임. 이게 근데 갑자기 등장한 건 아니죠? 네. 지난해 여름 일본이 경제 보복에 나서자 진보 진영에서 한일전 프레임을 들고 나온 건데 그 중심에 조국 전 대통령 민정수석이 있었습니다. 조 전 수석은 당시 SNS에 동학농민혁명을 소재로 한 죽창가를 올리는 등 반일 여론전을 주도했습니다. 이후 진보 진영에선 이번 총선을 통해 토착 외구를 박멸하자, 국회의원을 국산화하자 이런 주장들을 펴왔습니다. 네, 이 미래통합당도 뭔가 반격을 해야겠죠? 네, 민주당의 친일 프레임에 이번에는 친중 프레임으로 맞섰습니다. 토착 외구단이라면 중국의 감염원을 활짝 열어놓고 중국에 가서 산불 약속이나 한 민주당은 토착 빼앗당입니까? 네, 여야의 이런 감정만 앞세운 공세가 이 외교에도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 넘어가 볼게요. 이 통합당 차명진 후보의 이 세월호 막말 논란, 이 막판에 통합당이 악재다 이런 분석이 많은데 사실 보수 내부에서도 지금 시끄러워요. 예, 차명진 후보 스스로가 이것은 막말이 아니라 바른 말을 했다. 오히려 좌파 진영의 준동이다. 이렇게 물러서지 않고 있죠. 이런 태도를 두고 보수 진영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먼저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차 후보를 적극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세월호는 맞는 말을 해도 모두 막말 취급받는 성역인지 모르겠습니다. 차명진 후보로 제명을 시킨다고요? 아무리 선거판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하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이제 차 후보가 김문수 전 지사 보좌관 출신이죠. 서로 워낙 각별하니까 또 저런 말을 했을 것 같기도 하네요. 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보수진영 내부에서는 차 후보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상당합니다. 아무래도 선거에 미칠 그 파장이 우려되기 때문이죠. 많은 자유파 국민들이 이런 일로 이길 수 있는 선거 질까 봐 걱정하고 있어요. 최고위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승복하겠다는 마음을 차명진 후보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게다가 이 차 후보의 이 세월호 막말 논란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서 더 이 문제가 커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세월호 막말 때문에 지난해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기도 했었는데 이번에 경선을 통해서 공천을 받았죠. 그렇다 보니까 이미 예견된 참사다 이런 주장도 나옵니다. 네, 이 차 후보는 물러나지 않고 선거운동을 계속하겠다 이런 입장인 거죠? 네. 보시는 것처럼 오늘도 선거운동원들이 유세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통합당은 하루빨리 논란에서 벗어나고 싶을 텐데 차 후보가 버틴다면 참 난처할 것 같습니다. 차 후보의 선거 구호를 보니 할 일은 하는 사람, 할 말은 하는 사람 이렇게 돼 있던데 오늘의 한마디는 할 말을 가릴 줄 아는 정치인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 이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말, 이 표준어 정의죠. 더도 아니고 이 표준어의 기준에 맞는 말이라도 정치인들이 쓰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자, 저희 채널A가 한국유권자연맹과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여야의 10대 공약을 분석해봤습니다. 아직 어느 정당 찍을까 고민 중이시라면 양측의 공약 지금 한번 살펴보시죠. 이미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10대 공약은 극과 극이었습니다. 민주당은 3기 신도시 조성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을 약속했지만 통합당은 유령도시가 될 수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공약했습니다. 주거난 해소 방안도 민주당은 도심재생, 통합당은 재건축 규제 완화했습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 민주당은 남북 정상합의 이행을, 통합당은 9.19 합의 폐기를 공약했습니다. 노동과 교육정책에서도 목소리가 엇갈렸습니다. 이념적 성향의 차이가 워낙 커서요. 제21대 국회 역시 정책 경쟁보다는 이념적 대결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지역구 공약에선 당과 후보가 엇갈리고 여야 후보들끼리 비슷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인천 서구갑 후보들은 지하철 7호선 연장을, 안양 동안갑에선 GTX 인덕원역 정차를 공약했습니다. 한국유권자총연맹은 각 정당의 10대 정책만 놓고 보면 정책 정당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유권자들 표심 얻기 위해서는 허황된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건다는 게 특징이죠. 앞다퉈 돈 많이 드는 공약을 내놨지만 재원 조달 방법에 대한 구체적 언급도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미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생애 딱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게 신인상이죠. 프로배구 흥국생명의 박현주가 오늘 이 영광을 차지했는데요. 그야말로 개천에서 용인한 사연을 염정원 기자가 소개합니다. 지난 1월 중순까지만 해도 박현주는 코트 밖에서 응원을 하는 시간이 더 길었습니다. 하지만 팀의 간판 이재영이 국가대표팀에 차출되면서 박현주의 진가가 드러났습니다. 예리한 서브 실력은 이미 차세대 서브 여왕으로 손꼽힐 정도입니다. 흔치 않은 왼손 공격수란 점은 또 하나의 무기입니다. 실력파 막내 등장에 누구보다 기뻐한 건 이재영입니다. 자신의 빈자리를 잘 메워준 후배에게 거침없이 애정을 표현했습니다. 마침내 박현주는 V리그 시상식에서 활짝 웃었습니다. 지난해 신인 드래프트에서 전체 7순위로 2라운드에서 지명됐지만 이제는 최고의 신인입니다. 2라운드 출신 신인왕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제가 감독님, 시즌분들, 팀 관계분들 감사드립니다. 더 노력하고 좋은 선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카드 나경복과 현대건설 양효진은 남녀 MVP가 됐습니다. 생애 첫 수상입니다. 올해 13년 차인데 정말 큰 상을 받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꼭 우승을 하면서 또 이런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고. 쌍둥이 자매 이다영과 이재영은 3년 연속 동반 베스트 7에 올랐습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도쿄리란 별명으로 유명해진 선수가 있죠. 울산 현대의 이동경 선수인데요. 과연 올림픽 출전이 운명처럼 다가올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청용, 이근호, 윤빛가람과 같은 대선배들과 먼저 경쟁해야 합니다. 이민준 기자입니다. 경기 종료 직전 환상적인 왼발 프리킥으로 김학범호를 구해냈던 이동경은 올림픽 본선 진출의 주역이었습니다. 올림픽이 1년 연기되면서 나이 제한 규정을 걱정했지만 피파의 출전 허용 결정으로 도쿄행 장애물을 또 하나 넘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어떻게 될까라는 말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운 좋게 이렇게 기회를 다시 만들어 주셔가지고 좀 기뻤고. 하지만 김학범호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은 18명뿐입니다. 이동경, 원두재 하나, 둘. 당연히 저죠. 김도훈, 김학범 하나, 둘, 셋. 김학범 감독. 곤란한 질문에도 올림픽 팀에 대한 애정을 표시했지만 진짜 경쟁은 지금부터입니다.
이청용, 이근호, 윤빛가람. 대표팀에서 이름을 날렸던 대선배들이 올 시즌 울산 현대로 왔습니다. 지난해까진 22세 이하 의무 출전 규정 덕에 주전으로 활약했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또 내년에 올림픽이 열리기 때문에 올해는 무조건 팀의 우승을 기여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보겠습니다. 도쿄리란 별명으로 유명해진 이동경. 운명 같은 도쿄올림픽을 향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대비해서는 당분간 외투를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건조함은 날로 심해지고 있는데요. 서울은 오늘로 9일째 건조 경보가 발효 중인데 2004년 이후 역대 최장 기간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까지는 계속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대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6도, 대구가 9도로 오늘보다는 조금 높겠고요. 낮에는 서울과 대구가 16도, 광주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권역에서 보통 수준 유지하겠지만 일부 수도권 지역과 영남 지역은 대기가 정체돼 오전과 밤에 일시적으로 탁해질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전국적으로 화창한 하늘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토요일은 곳곳에 구름이 많고 남해안과 제주에는 밤에 비 소식이 들어있고요. 일요일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해서 주말 계획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번 총선 투표소 가실 때 꼭 챙기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평소처럼 신분증 꼭 챙기시고 그리고 마스크도 이번엔 꼭 가져가셔야 합니다. 공식 선거는 6일 남았지만 내일과 모레 금, 토 사전투표가 가능합니다. 지역구 상관없이 선관위 홈페이지에 있는 3,508곳 투표소에 찾아가시면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 쉽고 안전합니다. 기표소는 1.5m 간격으로 설치됐고 선거 사무원들은 모두 페이스 마스크를 착용하고요. 체온 확인은 물론 손 소독, 비닐 장갑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사전 신고도 필요 없으니까요. 오히려 이 복잡한 투표일 전에 내일이나 모레 시간 나실 때 다녀오시죠. 저도 미리 가려고 합니다. 자, 내일도 뉴스입니다.